이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1,400명이 65세가 됩니다. 늦가을 찬바람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노년기. 하지만 90%의 사람들은 아직도 20년 전 기준으로 노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 28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자녀가 책임져 줄 거라 생각하며 본인은 절대 아프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준비된 노후와 그렇지 않은 노후,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극명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부모님께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 또는 너희들이 있잖아라는 답이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착각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 꼭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생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빠질 수 있는 5가지 치명적 착각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75세 김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30년째 운영해온 작은 반찬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죠. 손님들은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라고 묻지만 할머니는 늘 아직 팔팔하니까 괜찮다고 답하셨습니다. 같은 동네 박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택시를 몰며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죠. 연금이나 저축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주변에서 노후 대비를 권해도 일하면 되지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김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관절염 진단을 받았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시력이 나빠지면서 야간 운전이 어려워졌습니다. 반사신경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장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김할머니의 반찬가게 근처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모는 택시는 승차 공유 서비스와 경쟁해야 했습니다. 젊은 기사들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도 서툴렀습니다. 두 분의 월 수입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무릎 치료비로 매달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차량 보험료가 나이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제야 두 분은 깨달았습니다. 몸이 허락한다고 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반면 같은 나이의 정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65세에 미리 가게 문을 닫고 임대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던 것이죠. 언젠가는 몸이 힘들어질 텐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정할아버지는 매월 일정한 임대료를 받으며 여유롭게 지내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집중력과 기억력도 예전만 하지 않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젊은 세대와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집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평생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일할 의욕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가입, 꾸준한 저축, 부동산 투자 등 소득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죠. 가장 현명한 방법은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의 여유가 내일의 불안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 노후 생활비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웃집 최할머니와 윤할아버지는 같은 연령, 비슷한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TV에서 나오는 노후 생활비 통계를 보며 둘 다 우리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셨죠? 월 28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이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 할머니는 20년 전부터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관리비와 수도세, 전기세를 합쳐도 월 15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반면 윤 할아버지는 단독주택에 혼자 사셨습니다. 겨울 난방비만 월 4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여름 에어컨 전기료도 만만치 않았죠. 식비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최 할머니는 소식하는 편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니 간단한 반찬 몇 가지면 충분했죠. 월 식비는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특별한 식단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현미밥, 유기농 채소, 저염 반찬을 따로 구입하다 보니 월 6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의료비 차이는 더 컸습니다. 최 할머니는 고혈압 약 한 가지만 복용하셨습니다. 월 약값이 5만 원 정도였죠. 윤 할아버지는 당뇨와 관절염, 백내장까지 겹쳤습니다. 정기 검사비와 약가, 물리치료비를 합치면 월 25만 원이 나갔습니다. 취미와 여가 비용도 달랐습니다. 최 할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별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죠. 윤 할아버지는 사진 촬영이 취미였습니다. 장비 관리비와 출사 비용으로 월 20만 원씩 사용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둘의 상황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최 할머니는 월 연금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가끔 손자에게 용돈도 주실 수 있었죠. 윤 할아버지는 매달 적자였습니다. 예금을 조금씩 찾아 써야 했습니다. 같은 연령대라도 생활 패턴이 다르면 필요한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주거 형태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리비는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도심과 외곽 지역의 교통비도 다릅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의료비 격차도 큽니다. 지병이 있거나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평균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치과 치료나 보청기, 돋보기 같은 보조기구 비용도 개인차가 심합니다. 생활 습관과 취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외식을 자주 하는 분, 여행을 좋아하는 분, 문화활동에 적극적인 분들은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통계상 평균 생활비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활비를 꼼꼼히 따져보고 나이가 들면서 늘어날 항목과 줄어들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유분을 두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10에서 20% 정도 많게 잡아야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주택 수리비 같은 변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생활비 기준을 만드는 게 현명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착각, 자녀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동네 이발소를 운영하던 송 할아버지는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의사고 둘째는 대기업 다니니까 걱정 없어. 같은 건물 2층에 사는 조할머니도 비슷했습니다. 딸이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사위도 괜찮은 직장 다니니 노후는 문제없지. 두 분 다 자녀들의 성공을 믿고 별다른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송 할아버지의 큰아들은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병원도 잘 되고 있었죠. 하지만 두 아이의 교육비로 매달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내도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긴 했지만 아직 대리였습니다. 신혼이라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 할머니의 딸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긴 했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회사가 어려워져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두 자녀 모두
학원비와 과외비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양쪽 집안 모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송 할아버지는 허리 디스크로 이발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수입이 끊겼죠. 조 할머니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어야 했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두 분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송 할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야 할 판이었습니다. 조 할머니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위가 실업 상태라 당장 생활도 빠듯했습니다. 자녀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송 할아버지의 아들들은 형제끼리 갈등이 생겼습니다. 형이 의사니까 더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조 할머니의 딸은 남편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려면 당신이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죠. 가족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송 할아버지는 아들들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이었죠. 조 할머니도 딸 내 집 가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허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도 꾸준히 적금을 넣으셨습니다. 아들놈들도 자기 살기 바쁠 텐데 부모까지 책임지라고 할 순 없지. 연금보험도 일찍 가입하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도 각자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주택대출, 교육비, 실업위험 등 현실적인 부담들이 많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면 서운함이 생기고 자녀들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이 식어버릴 수 있죠.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되 기본적인 생활은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믿고 의지하되 모든 것을 맡기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족 모두를 편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착각. 나는 항상 건강할 것이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가는 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72세인데도 계단을 뛰어 올라가시고 무거운 쌀포대도 혼자 들어 올리셨죠. 병원은 감기 걸렸을 때나 가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픈 곳이 없었어.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동네 박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세가 넘도록 약 한 알 먹지 않고 지내왔다며 건강을 자랑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자녀들의 권유를 거절하셨습니다. 멀쩡한데 뭘 그런 걸 받아? 병원 가면 오히려 병 생긴다더라. 보험도 최소한만 가입하셨습니다. 의료비 걱정은 남의 이야기 같았죠.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가슴에 찌릿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소화불량증으로 생각하셨죠.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었는데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골절이었죠. 뼈 밀도 검사를 해보니 골다공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평소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냈던 것입니다. 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심장검사와 약물 치료로 월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수술비와 재활 치료비로 5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두 분 다 보험 혜택이 부족해서 대부분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생활의 변화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무리한 운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좋아하던 등산도 포기해야 했죠. 박할머니는 손목 깁스 때문에 집안일이 어려웠습니다. 빨래나 설거지도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심리적 충격도 컸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환자가 된 느낌이었죠. 김할아버지는 내가 이럴 줄 몰랐다며 우울해하셨습니다. 박할머니는 앞으로 또 어디가 아플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하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의 정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50대부터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고혈압을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죠. 실비보험과 암보험도 미리 가입해 두셨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면역력과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 없던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죠. 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낙상, 골절, 심근경색, 뇌졸중 등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건강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죠. 건강과시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 멀쩡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기 쉽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예방과 대비입니다. 정기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료보험도 충분히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지금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의 관심이 내일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5번째 착각, 위기는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매일 아침 신문을 꼼꼼히 읽는 차할아버지는 늘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요즘 세상 참 험하다. 사기도 많고 사고도 많고. 하지만 그 뒤에는 항상 다행히 우리 동네는 조용하고 안전해서 다행이야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현관에서 자주 만나는 한 할머니도 비슷했습니다. TV에서 보니 노인 타겟 보이스피싱이 심각하더라. 그런데 나는 전화 안 받으니까 괜찮을 거야. 두 분 다 남의 불행한 일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여기셨습니다.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권하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 집은 조심스럽게 살아서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거절하셨죠. 비상금도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차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집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지만 통화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들 직장 이름, 차 번호까지 정확했죠. 당황한 할아버지는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한 할머니에게는 다른 위기가 왔습니다. 아파트 화장실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밤새 물이 새어서 아래층까지 피해를 입혔죠. 수리비와 배상비로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며칠 후 차 할아버지는 진짜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어제 출장 갔었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제야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돈을 되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내가 그런 전화를 받을 줄 몰랐다며 후회하셨습니다. 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살면서 수도관 사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적금을 깨서 수리비를 내야 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든 셈이었죠. 두 분의 공통점은 설마 내게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는 사건들을 남의 이야기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죠. 같은 아파트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가족들과 대응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전화해도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자. 각종 보험도 꼼꼼히 가입해 두셨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나이가 들수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신체 반응도 느려집니다. 사기꾼들이 특히 노인층을 노리는 이유죠. 집안 사고나 건강 문제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충격도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 위기가 오면 연금이나 투자 수익도 영향을 받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늘어나기도 하죠. 설마 내게?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찾아옵니다. 뉴스에서 보는 사건들이 언제든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예방이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각종 보험 가입, 비상금 준비, 사기 수법 학습 등이 기본입니다. 가족들과 비상시 연락 방법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위기를 대비하는 건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황금기가 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련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착각을 기억해 주세요.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 노후 생활비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착각, 자녀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착각, 나는 항상 건강할 것이라는 착각, 위기는 나에게는 없을 것이라는 착각. 현명한 사람은 착각을 깨고 오늘부터 준비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죠?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행운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는 재앙이 된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